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정부 국정운영의 나침반이자 이정표가 될 사업들입니다. 새만금 사업 등 전북의 현안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시사토론 오늘은 새 정부가 천명한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된 전북 현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단장 나오셨습니다. 네, 김광수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국 한국문화경제연구원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재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시 새만금이죠. 새만금.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 전부터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아니면 누락됐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포함이 된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혹시 이견이 있으신지요? 김광수 위원장님,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이 포함됐다. 이 부분 혹시 이견이 포함됐죠? 예, 그렇지. 포함됐는데 예. 아까 김종국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100대 과제 헤드라인으로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개 과제가 들어가 있고 그 세부 과제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좀 아까 좀 보시던데 한번 보면 골고루 잘 사는 지역 균형 발전 78번 항목에 새만금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혁신도시, 산업단지, 세종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혁신도시 속에 또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느 정부에서나 이런 정도 생색은 다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이게 국가 사업으로 했고 또 지금 새만금 개발청이나 국가기관이 있는 거고 또 국가사업이라고 수차례 후보께서 후보 시절에 공언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업 취급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역시 균형발전 속에 지역사업 한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단지 이제 이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들에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속도감 있게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새만금 부분들을 그 지긋지긋한 새만금 부분들을 좀 정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도민들의 기대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0대 타이틀에 포함이 안 된 부분 그 부분이 조금 이른바 새만금 특별 대우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책자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밝힌 책자인데요. 이 내용, 그 소위 100대 과제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개발에 관련된 사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요 제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과제들을 보면 과거 MB 정부 때의 새만금이 중요한 국정과제 하나 때 얘기하는데 MB 정부는 기본적으로 사대과 같은 토목 사업을 벌여서 경제를 부흥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의 철학은 다릅니다. 그게 결국은 특정 대기업의 돈벌이, 특정 지역의 이익으로 나타나지 모든 지역이 잘 사는 경제로 나타날 수 없다는 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전체에는 특정한 사업, 특히 개발 사업을 지칭해서 하겠다라고 언급한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새만금 사업이 한 번도 아닌 이 일권 책자에는 3번에 걸쳐서 언급이 됐고 구체적으로 공공주도 매립, 항만, 공항 이런 것을 예시한 겁니다. 어느 사업도 구체적으로 재원이 들어가는 내용을 이 책자 어디에도 거론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 그만큼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스스로 새만금 사업에 속도감 있는 성공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여러 번 와서 천명하셨기 때문에 그 믿고 가셔서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김종국 교수님 두 분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 분은 생색내기였다 이렇게 보시고요. 한 분은 반영할 만큼 반영. 새만금은 이게 타이틀로는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 하겠다고 타이틀로 딱 들어갔습니다만 이번에는 그건 안 했지만 저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예산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에서 이게 적어도 1조 이상씩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또 5년, 또 10년이 걸리 1조, 2조씩 정도는 들어가야서 기간을 명시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26년이나 된 이 국책 사업을 가지고 상하이에 있는 푸동지구는 같이 시작했는데 이미 그건 세계적인 물류 중심 도시가 됐어요. 이거 우리가 그걸 동시에 만들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물막이 공사를 하다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는 소송까지 이루어지고 다시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플랜만 짰지 실질적으로는 돈은 투입이 안 되고 이번 정부에서도 또 이렇게 뭐 별로 지금 현재 약 6천억 정도만 되고 기재부 예산 삭감해서 대폭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의회 차원 쪽에서 적어도 이거 1조 이상씩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못 들어가도 1조 이상 들어가지 않으면 새만금 사업은 옛날과 똑같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이미 이제 국정 뭐 100대 과제는 발표가 끝났고 실질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과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치열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전라북도 또 국민의당 또 민주당 설전이 오가고 논평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그런 설전 치열한 어떤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을 새만금을 몇 차례 언급하면서 냈고 또 그냥 반영이 됐는데 반영이 된 걸 보니까는 적어도 이 몇 번이라고 하는 뭐 78번 뭐 100번이라고 하는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적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있었고 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제 빠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 새만금이 어우러진 그런 4차 산업의 공간으로 새만금을 육성해야겠다. 그렇게 예. 생각했기 때문에 예. 왜 새만금을 우리가 그 목매달고 있냐면 사실은 속도를 내자는 거거든요. 속도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공주도에 매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민간한테 맡겼다면 하세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방의 대상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다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더구나 정치권이 응집력을 발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는 설전의 대상은 아니고 다만 헤드라인에 헤드 타이틀이 안 들어가긴 했지만 충실히 반영된 내용이다. 국정과제 포함된 건 맞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 예. 어떻게 앞으로 몰아갈 것인지 여기에 천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공감. 이제는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 있으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내고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는 데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좀 싶은 것이 현재 지금 6천억 정도가 되어 있는 기재부 예산 심의 단계는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짠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짠 겁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더 거쳐지는 게 아니에요. 1년 전에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거쳐야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거 2년 후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선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세원 계획은 박근혜 정부가 짠 거고 예산안도 박근혜 정부가 짠 거예요. 여기서 약간 올해는 더 증액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액수를 하기는 아마 내년 예산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현실적으로. 몫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년 이후부터는 더 많은 액을 배정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정치권, 언론, 모든 사람들이 총력을 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신 좀 좋은 거는 이 새만금 사업을 전담하는 청와대의 신선한 균형발전 비서관과 국토부 장관, 새만금 개발청장이 전북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거죠. 예.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전라북도 새만금 사업에 성공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실어주기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간에 협력해서 이걸 실현해야 되는 그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정확히 아까 국토부 장관이나 균형발전 비서관 참 잘된 일입니다. 그렇게 새만금이 좀 속도감 있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단지 한 가지 좀 팩트가 잘못된 건 아까 김성주 단장께서 새만금이 소위 그 지역 개발 사업으로 유일하게 들어갔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그 인천 북항 재개발 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인천항 재개발 사업, 그다음에 부산 북항 재개발 이런 사업 시기까지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불만족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새만금도 좀 속도감 있게 로드맵을 정확히 정하고 재원 대책이나 이런 것도 지금 특별회계가 법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좀 나왔어야 되겠다 이런 불만이 있다 이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지금 도에서 요구하는 게 약 1조 1,890억 정도 도에서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재부 심사 단계 지금 6,600억 정도 1차 심의 단계에서 돼 있는데 그것도 뭐 다 전 정부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정부에서 기본 얼개는 작겠죠. 그러나 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충분히 문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하면 업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SOC 개발과 관련해서 속도전을 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반복되는 말씀인데 현재 지금 내년도 예산안의 틀을 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청와대에서 재정전략회의가 바로 그겁니다. 다음 주에 또 한 차례 합니다. 이 재정전략회의에서 효율적인 재원 마련 대책과 배분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지금 전라북도가 역량을 집중해야 되고 바로 여기입니다.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의지가 있냐 없냐를 따질 한가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 계획 안에 새만금을 향후 1년 동안 내년도에서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총력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쉽다 생각하는 건 그런 노력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네. 이제 현역 의원이 아니고 그 회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만 누군가는 이 문제를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한가하게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는 타령하는 것이 제가 안타깝다는 그런 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다만 이런 거겠죠. 국정과제에 포함된다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향후 5년 국정 운영의 어떤 지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5년간의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점에서 새만금이 포함되어 있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과제 여기가 재원이 7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 나오는 게 지금 김종국 교수님도 계속 새만금 사업에 1년간 1조 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보면 새만금의 향후 5년간 5조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국정과제 해당 예산은 너무 지금 적게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김성주 의원님 예. 답변. 저희가 이제 공약을 하면서 178조의 재원이 소요된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지출을 어디서 줄이고 어디서 새롭게 세입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다 짠 겁니다. 그 계획 안에는 지역 공약은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새로 들어온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나 검증을 거치지 않고서 사업에 반영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7조라고 하는 것은 지역공약 7조라고 하는 건 기존에 해왔던 사업, 그러니까 추정이 가능한 사업이라면 이 얘기한 거고요. 지금 이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재원 대책과 배분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부터 해야 될 노력이라고 보거든요. 예. 여기에 있는 지역공약 전체 5조 7조밖에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면 개별 사업만 가지고도 10조 넘는 사업 규모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를 올해 말까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각 시도와 전문가들, 정부 부처가 모여서 계획을 짜겠다는 거죠. 어떤 것은 우선하고 어떤 거는 나중에 해도 될 것인가.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만들 텐데 제가 제안한 원칙은 일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산업을 진흥하는 사업은 우선 지원해야 된다. 그와 관계없이 무슨 큰 건물을 짓고 시설을 짓고 이런 거는 후순위로 밀리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 정도는 수립해서 이 국정과제 계획에 반영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예산 관련 이야기는 더 이상 없으면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사업의 구체성, 국정과제 역시 포함된 내용 보면은 새만금 구체적인 사업으로 국제공항, 공공매립, 신항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제공항 지금 정부가 타당성 조사 중인데요. 이 정도 적시돼 있다고 보면은 타당성 인정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8억 원이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이거든요. 예. 2016년부터 22년까지 5개년 계획에 들어가려면 이제 경제성이 있다고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한 가닥 희망을 갖는 게 100대 국정 과제에 새만금과 함께 국제공항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추동력을 갖고 있지 않냐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데, 기재부 쪽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 수요조사랄지 경제성 조사에서 의도원대로 나오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밀릴 수도 있고, 대통령이 뭐 공약했다 해서 그 들어주고 뭐 하는 그런 기재부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건 경제성 조사를 해봐야 아는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공공주도 매립이란 말이죠. 예. 그걸 이제 민간에 맡겨두면은 뭐 하세월이고, 그래서 공공주도 매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 말하자면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이걸 끌고 나갈 것인지. 근데 LH 같은 경우를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LH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심 재생 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맡아서 아마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내부적으로. 그래서 새만금 내부 개발은 우리는 좀 아니다, 이렇게 아마 의견 갖고 있고, 그래서 전라북도가 그럼 새만금 개발공사 하나 설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시아버 같은 경우는 친환경 개발을 했는데 상당히 그 규모 있게 개발했단 말이에요. 수산공사가. 또 농어정보사는 현재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공공주도 개발을 속도를 낼 때 과연 어떤 방법을 우리가 특정할 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지금 면밀히 추동해야 될 문제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죠. 국가 재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명시가 되기 때문에 과연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가느냐, 이것도 역시 결국은 정치권의 무기예요. 예. 일본이 세계에서 대표적인 토건국가거든요. 또 우리 한국이 대표적인 토건국가예요. 이게 돌아다녀 보면 이 도로가 필요 없는 도로가 많이 나 있어요. 아마 느끼실 거예요. 지나친 국도랄지 면 단위 이런 도로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실은 문재인 정부의 방향은 삶의 질 향상 복지 쪽 추진이지 토건이 아니에요. 이 철학이, 국정 철학이에요. 내면이.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여기 뭐 공공주도 매립이랄지 국제공항 신항만 이런 것들을 애타를 하기 시작하면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은 그동안 26년 동안 어느 정부에서든지 이게 말로만 그랬지 이건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었으니 기간 명시해서 자금 투입을 몇 년도까지 끝낸다라고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으로, 그걸 정치권에서 주장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건 정말 국민들을 이렇게 속이는 사업이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웃기는 웃음거리가 될 사업이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발목 잡힐 수 있는 사업이 새만금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그것부터 확실히 잡아서 26년 동안 끌어왔던 게, 이것은 기간을 문재인 정부 5년 이내에 끝내겠다라는 것을 여기에 대통령이라도 오시면 한번 이렇게 선언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이 뭐 예비 타당성 검사도 심사도 면제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것을 면제할 수 있는 하나 방안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매립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근데 그거를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이 주도해서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미고요. 항만은 지금 이미 짓고 있습니다. 공항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이 사업에 또 다른 예타가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주도하면서 많은 재원을 투여해서 5년 안에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새만금 얘기할 때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걸 최대치를 요구하는데 10년, 20년 후의 것까지도 문재인 정부 보고 약속하라고 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다음 정부에게 맡겨진 과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너무 몇십 년 동안 길어지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내에 도로도 다 개설하고 항만도 개설, 매립도 하고 공항도 비행기가 뜨기를 이렇게 바라고 기대하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5년 동안 할 수 있는 죄를 최대한 요구하고 그걸 해내면
잘했다고 하는 거고 그 나머지 과제는 또 다음 정부에 넘기는 이런 좀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사업 시기를 정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정도까지 하겠다. 그리고 재원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로드맵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국정과제에다 하나 넣어놨다고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그건 아니기 끝난 게 아닙니다. 때문에 이게 시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예타 부분들이 개별 사업 예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게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예타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 사업이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확고한 개념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예타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속의 한 대목으로 들어간 지역 사업이 아니고 국가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국가가 이 부분들을 로드맵을 가지고 예산 재원 대책을 만들고 강력한 실행 의지를 문정부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실행 의지를 보여달라 이것이 도민들의 요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덧붙이면 같은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기획재정부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연차별 투자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정치권도 그렇고 전라북도 그렇고 또 새만금 개발청도 그걸 밀고 나가는 거란 말이죠. 설령 그 목표 연도가 좀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목표 연도를 설정을 해야 추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는 김명수 의원께서 정확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뭐 정치권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MB 정부 때 그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서 지방에서 얼마나 많은 그 저항을 받았습니까? 그런 지역 달래기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해 준 것이 있는데 그때 S55분 한 30개 사업을 연재를 해준 전력이 있어요. 전례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재정부가 결정해서 그런 조치를 내렸는데 이것도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 조사를 면제해야 될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적어도 공기면 공기 또 사업 기간을 2년 내지 3년 정도는 단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어차피 새만금이 속도를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까지도 관철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저는 알겠습니다. 예타 면제 문제를 각 지자체에서 많이 요구하는데요. 사실 현실적인 합리적 타당성 없어 보입니다. 이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낮고 그리고 필요성이 적다고 할 경우에 예타 면제 요구합니다. 과거에 TK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 재원을 낭비했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새만금은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예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하고 있어요. 항만, 공항, 도로, 매립하고 있어요. 예타 논란은 버리는 것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의지를 표명했으니 그 의지에 맞는 실천 계획을 마련해달라. 지금 소위 마스터 플랜은 MB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성에 맞게. 그리고 그 계획에 맞게 얼마만큼 재원을 5년 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언, 약속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맡겨도 됩니다. 전라북도에 새만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무궁무진한 발전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게 많은데 새만금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 다른 사업에 대한 주장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새만금은 확실히 해서 중앙정부가 약속하면 해놓고 다른 사업을 우리가 이제 많이 좀 발굴해서 해내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취지라면은 새만금 특별회계 만드는 게 가장 지름길이죠. 네. 다른 뭐 방안이 매년 예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잘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힘을 보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지금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 현안 토론하고 있습니다. 역시 새만금 이야기 중심으로 토론하고 있고요. 국정과제 포함에 그치지 말고 실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 이외에요. 김성주 단장님께 좀 447개인가요? 실천 과제에 포함된 전북의 현안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일단 그 탄소 산업 네. 육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들어 있고요.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제가 따로 복사한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열거하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산업 클러스터 그다음에 산업 단지에 대한 이 내용도
올해 초안에는 잘 반영이 안 됐던 것이 예. 추가되고 탄소산업 클러스터와 탄소 소재 국가 산업단지.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 균형 과제 요거는 이제 비공개 자료입니다. 이게 1권 2 책자는 공개된 자료고요. 예. 2권 책자는 청와대가 보관하면서 관리하는 비공개 자료인데 이제 이 안에 균형 발전 항목 중에 새만금에 대한 사업에 대해 아까 얘기했던 언급들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탄소 산업, 탄소 소재 육성이라고 해서 탄소 산업 단지 조성,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는 탄소 산업 클러스터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지역 사업 자체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익산의 안전보호 융복함 제품, 그다음에 무주 태권도 성지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전주와 군산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이 상용차, 저 트럭과 버스 생산하는데 전기차 부분에서 승용차 부분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상용차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건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산업부 계획 내에 들어가서 상용 전기차 개발 사업도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문재인 정부 때 실현돼 나갈 것입니다. 예. 다만 그 대통령이 하신 공약 가운데 몇 가지가 좀 빠졌다. 물론 다 포함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이 좀 상당히 눈여겨보는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금융도시 육선 방안이라든지요. 이런들이 좀 빠졌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는데요. 네. 예, 김광수 의원님. 일단 혁신도시 제3용 금융도시 육성 부분들이 지역 공약에 들어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후보 시절에. 이게 지금 빠졌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생명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지금 익산 식품 클러스터만 들어가 있는데 스마트 농생명 밸리와 관련된 뭐 김제의 종자, 정읍의 미생물, 새만금 첨단 농업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농업 부분들을 좀 우려를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전남하고 전북하고 농업 관련 공약을 거의 겹쳐놨어요. 거의 똑같이 했어요. 세부 항목까지. 그래서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 농생명 부분들을 우리 전라북도가 제1의 키워드로 갖고가 있는데 농생명 클러스터, 그러니까 익산 식품 클러스터 외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SOC와 관련해서는 무주 대구 고속도로 빠져 있고 지도권 산림치유원 빠져 있고 전주 전라도 뭐 새천년 공원조성 및 전주 문화특별시 부분도 좀 빠져 있고 이래서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아까 뭐 지역 공약이 구체적으로 들어간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7개 시도별 공약 다 들어가 있어요. 저도 분석 다 해봤습니다. 인천, 경기 각 지역에 골고루 8개, 7개씩 다 지역 공약 넣어놨는데 지역에 이런 것들이 좀 빠져서 불만족스럽다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빠졌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우려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농생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총리도 이낙연 총리고 또 청와도의 비서실장, 뭐 정책실장, 뭐 전남이 거의 이 실세를 장악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겹치는 농업 관련 공약들이 우리 전라북도가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김광석 의원님께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충실하시니라고 다 반영되는 그 자꾸 빠졌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그 책자에 168쪽에 이 전라북도 공약 부분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전북 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한다. 전라도 새천년 공원, 국립지도권 산림치유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농산명 얘기를 하시는데요. 원래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전북을 농생명 밸리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이번에 수정을 해서 수도로 바꿨습니다. 부산이 해양 수도, 제주가 평화 수도 얘기하는데 전북이 너무 스케일이 작다. 밸리는 바꿔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 공약 중에서 이 실을 때 내용을 수정하고 새마음금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는 전라북도밖에 없고요. 제가 이 앞에 전남 공약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전남 공약 보시면 맨 아래쪽에요. 농생명 관련된 언급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유일하게 농생명 수도로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광석 의원님께서 정말 전라북도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국민당도 하시는데 이 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아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게 실었다고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꽃을 필 수 있도록 좀 국회에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군산조선소 문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국정과제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지역 8대 공약 가운데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이라는 공약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이번 주죠. 바로 국무총리께서 군산조선소 관련 대책을 발표를 하셨는데 지역의 여론이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야기 듣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장님. 예, 네. 제가 간단히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어제 뭐 성명이 나온 게 민주당에서 적극 환영한다라고 하는 성명을 내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환영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네. 민주당 도당에서 적극 환영한다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대우조선 해양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대우조선 해양이 가지고 있는 지역 본거지가 경남 거제거든요. 대우조선 해양을 구조조정 워크아웃 퇴출하면 지역의 문제가 심각해져요. 작년 7조의 예산 공적 자금 받았고, 그다음 초대형 유조선도 10척을 지금 공급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살려놨는데 사실은 살아난 게 아니고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그렇게 하고 우리 전북 경제의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군산조선소는 지금 거의 가동 중단 상태에서 언제 회생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이번 대책 발표 속에서는 가동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 그래야 좀 이 희망을 가지고 견디는 거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 자질구레하게 뭘 이런저런 뭐 재원 대책으로 뭘 1년 뭘 연기하겠다, 뭐 이자 원금 유예하겠다, 뭐 이런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거의 군산 지역은 지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도 해야 될 그럴 경제상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물량을 좀 공급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게 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부분들은 공적 자금이 투여된 곳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현대 지금 대우조선 해양 쪽에 대형 유조선 10척 가 있는 것들도 지금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건조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5척만 이쪽으로 물량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현대중공업에서 1대1로 트레이드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차원의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이런 미시적인 대책으로는 군산조선소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역 경제에 거의 폭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어제 이낙연 총리의 발표는, 그런 정도 발표는요, 시장이 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재원 정도는. 그건 국무총리의 격으로서는 맞지 않는 발표를 했고, 뭐 그 대책을 환영한다라고 민주당에서 당 논평을 저도 봤는데, 그것을 보고 정말 제가 좀 웃었어요. 어떻게 저런 그 논평을 할 수 있는가. 네. 이번에 국정과제 선정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 잘했어요. 네. 또 문재인 지금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랄지 균형발전 비서관이랄지 또 새만금 청장이랄지 이런 건 전북 사람들로 이렇게 팀을 짜고 이런 건 아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그러나 지금 이 군산조선소 문제는 거제도 살리려고 군산 죽인 거고, 자기의 그 지배구조 큰아들한테 주려고 이 군산조선소를 말하자면 폐쇄시킨 거거든요. 지금 수주가 1위예요. 그 현대조선이.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수출의 7.9%, 군산경제 25%를 차지하는 군산조선소를 폐쇄를 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봐도. 그리고 이제 어제 중앙방송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좀 뭐 다시 6개월 후에 뭐 가능할 것 같은 식으로 정몽준 쪽에서 보고한다는 정도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아무런 대책이 없고, 과거에 LH공사를 뺏겼을 때는 국민들이 그럴까 하는 삼성이라도 갖다 여다가 어마어마하나라도 사기라도 쳐서 국민들이 마음을 좀 달래기라도 했어요. 이거 군산조선소 문제를요, 적어도 전라북도에서 사는 사람 한 200만 명,
출량민 한 300만 명, 늘 500만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가장 잘 나가는 현대조선소에서 맡겨놓고 정치권에서 이 정도로만 대응을 한다. 이런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갈 것이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심각한 단계로 이걸 해야지 이것이 여든 뭐 야든 이 문제는 다시 좀 논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제가 정말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챙겨본 게 군산조선소 문제입니다. 총리실과 청와대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산업자원부 담당자와 이 문제에서 깊게 토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우조선을 살리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 죽였냐고 얘기하는데 이 결정은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새만금 사업처럼 정부가 결심하고 갈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중공업인데 군산조선소에서 재개하냐 마냐 결정을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현대중공업 측이 합니다. 근데 현대 측은 수주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군산조선소를 만들었을 때에 비하면 아직도 절반 수준이다. 이 물량을 울산조선소에서도 건조하는 데에도 부족하다. 그런데 군산에 가서 하려고 하면 우리는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간다. 정부에서 구조조정 원가 절감 하라고 해놓고 군산 가서 그 물량을 건설해라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선박은 수주가 특징인 게 선주사가 어느 조선소에서 건립해달라고 지정을 하게 돼 있답니다. 근데 이 군산조선소가 재개가 되려면 정부가 공공선박 발주할 때 군산조선소에서 하라라고 할 수 있어야 돼. 하나. 민간 선주가 할 때 군산에서 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현실 가능한 거거든요. 그 현실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왜 그렇게 했냐고 얘기하고 현대중공업 잘하고 있는데 왜 안 하냐고 얘기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은 거고 현재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군산조선소가 조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에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됐냐고 자꾸 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한 건 평가하겠는데 좀 더 속 시원한 조업 재개라고 하는 대책을 정부가 만들어내라 요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군산조선소 문제는 정치권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민간 기업의 문제를 정치인들이 선거 때 내가 해주겠다. 정상화 시켜 다 약속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하고 또 이낙연 총리도 총리 이후에도 희망 섞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 정치권이 책임을 지우고 그 블루빛 청사진을 내걸고 지고 와서는 교착 상태에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김성주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선주사들 얘기를 또 하잖아요. 사실 이게 정확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정치권들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추동시키겠다고. 근데 지금 안 되잖아요. 사실 조선업은 노동 집약 산업이라 과거에 선진국들이 하던 걸 다 지금 한국 같은 나라에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도 이제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중국 같은 나라에 물려줘야 될 산업이에요. 산업 자체가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끌고 왔는데 돈 200억이라는 돈을 보조금까지 주면서 끌고 왔잖아요. 근데 현대중공업한테 모든 문제를 둘러씌우고 현대할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현대중공업은 기업이에요. 기업이 어떤 자체 살기 위해서는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어떤 뭐 장기 비전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컨트롤도 하지 못하면서 마치 할 것처럼 그 도민들한테 많은 유권자들한테 이야기를 한 그 책임이 잘못된 것이지 민간 기업한테 그 핑계 대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마무리 말씀 한 분씩 기회를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이경재 위원님부터 좀. 예. 네, 국정과제 100대 과제가 발표가 됐는데요. 뭐 총론적인 성격에서는 아주 잘 된 거라고 보여지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할 일이 너무나 많더라.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좀 정치력도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경쟁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쌓이지 않는가. 특히 예산이랄지 또 제도 개선 문제 또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추동시켜 나가려고 한다면은 협치랄지 또 민주당, 국민의당이 분화가 돼 있는데 역시 하나가 돼가지고 응집력이 발휘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이런 상태로 이제 강건도 불구경 한달지 또 뭐 상대방의 어떤 그
좀 이행이 모든 걸 또 나한테 유리한 어떤 해석이랄지 그렇게 되면 안 되겠고 하여튼 에너지를 최대한 동원해서 응집력을 발휘할 때만이 가능하다. 저는 그게 축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종국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총로는 국정과제 잘 됐어요. 또 전남에 비해서는 장차관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만 과거 역대 정권의 지난 10년에 비해서는 뭐 장관도 2명, 차관이 7명, 또 여러 가지 외청장이 한 5명 돼서 충분히 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맥 구성은 됐다. 그러나 이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양보하더라. 군산조선소 문제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광수 위원장. 예, 지역의 군산 조선소 문제 또 GM 자동차 문제도 들썩이고 있고요. 익산의 넥솔론 사태도 심각합니다. 지역 경제가 전체적으로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군산 조선소 문제는 국가에서 반드시 선거에서 공약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백제 국정 과제 속에 우리 전북에 포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재원 대책 또는 시기 이런 것들이 좀 정확히 돼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서로 모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주 단장님. 예,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에 전북 출신들이 한 17명이 포함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 단 4명, MB 정부 때 7명, 가장 많이 들어갔다는 참여정부 때도 5년 통틀어서 14명이었는데 벌써 초기에 17명이나 되는 전북의 소중한 인재들이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은 저는 전북의 몫이라고 봅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 여야를 떠나서 소모적 논쟁과 정쟁을 벌이지 말고 온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전북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발표 현장에서 한 발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과제는 앞으로 5년간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정과제에 포함된 전북의 현안 사업, 우리 전북 도민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